안녕하세요. 엑셀 활용위기의 수강생 여러분. 2주차 1차 실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주차에 학습하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업무용 프로그램의 기본을 숙지하고 업무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도형을 활용하여 제목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게 될 업무용 프로그램은 스프레드시트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엑셀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고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그러면 이 스프레드시트 수업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거를 먼저 좀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자격증과 ITQ라는 정보기술 자격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컴퓨터 활용 능력은 국가기술 자격증이에요. 국가기술 자격증이라서 이거는 국가가 시행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곳에서 시행을 해요. ITQ라는 자격증은 국가가 공인했는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생산성본부라는 곳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필기를 합격을 해야 실기를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급수가 2급, 1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1급이 높은 거예요. 자, 2급은 실기시험을 칠 때 스프레드시트만 쳐요. 엑셀만 쳐요. 그리고 1급은 스프레드시트 플러스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고요. ITQ는 프로그램마다 자격증이 나뉘어요.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엑셀, 액세스, 인터넷,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들어낸 한셀, 한쇼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개별적으로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총 8개의 자격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ITQ 자격증은 필기가 없어요. 필기가 없고 실기만 칩니다. 실기만 치고 얘는 등급제예요. ITQ 자격증은 등급제예요. 그래서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됩니다. 그 사이트에서 자격증을 한번 보면 자, 요건데요.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보다는 일단 실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ITQ 자격증에 포커스를 좀 맞출 거예요. 그래서 ITQ 자격증은 국가가 공인했는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거. 우리가 국가기술 자격증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은 보다시피 이렇게 아래 한글, 한셀, 한쇼, MS 워드, 한글 엑셀, 한글 액세스, 한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인터넷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아래 한글, 한셀, 한쇼는 한컴 오피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MS 워드, 한글 엑셀, 한글 액세스, 한글 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요 8개 자격증 중에 요 8개가 다 자격증으로 나옵니다. 자격증으로 나오고 이 8개 중에 3개 이상 A 등급이 되면 ITQ OA 마스터라는 자격증이 추가로 발급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실기 활용 능력을 좀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할 때 검증하기 위해서 OA 마스터 자격증을 많이 따는 추세예요. 그래서 고를 때 치는 게 이제 아래 한글, 그 다음에 한글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요렇게 3과목을 쳐서 A 등급으로 맞춰서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ITQ 자격증은 등급제고요. A 등급, B 등급, C 등급. 그 다음에 시험 방식은 PBT라고 되어 있다, 그죠? PBT가 뭐냐면 페이퍼, 그러니까 종이를 보고 작업하는 방식이에요. 종이를 보고 컴퓨터로 작업하는 방식이고요. 시험 시간은 60분이고 실기만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실기를 입력하는 그런 자격증이다. 자, 보시면 ITQ 자격증은 만점이 5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등급제로 나뉘는데 400점에서 500점 사이를 취득하게 되면 A 등급, 300점에서 399점을 취득하게 되면 B 등급, 그 다음에 200점에서 299점을 취득하게 되면 C 등급. 200점 밑은 탈락이에요. 불합격. 근데 통상적으로 불합격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등급은 B 등급에서 A 등급이에요. 가급적이면 A 등급을 받으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응시료는 한 과목은 2만원이고요. 2과목을 접수하게 되면 38,000원. 3과목을 접수하게 되면 5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치고요. 시험 일정은 ITQ 자격증은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이에요. 그래서 얘는 매월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험을 치기가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2021년도 지금 3월달이니까 3월 13일날 내일 자격증 시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10일.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접수가 보면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접수를 못 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시험 날짜는 6월 10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0일 날 시험을 응시하시려면 5월 7일에서 5월 12일 사이에 접수를 해야 되니까 날짜 체크를 잘 해두시고 이때 시험에 응시하도록 합니다. 아니면 조금 빨리 응시한다면 5월 23일 자격증을 응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제가 성적을 입력하기 전에 자격증 취득 내역이 나오겠죠. 그래서 접수 기간은 5월달 시험을 친다면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가 접수 기간이니까 잊지 마시고 잘 챙겨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이트는 상단에 보이시죠? license.kpc.or.kr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license.kpc.or.kr이라고 접속을 하시면 여기에 접속하셔서 응시 접수하실 때는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원서 접수를 하시면 돼요.
하셔서 시험 치는 날은 수험표를 출력을 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표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응시하러 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그 시험 응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톡을 보내셔도 되고요. 메시지를 주셔도 되고, 가급적이면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게 제가 확인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시험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스프레드시트 수업을 끝나고 나면 끝나기 전에 스프레드시트를 듣고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봤고요. 어쨌든 우리는 뭔가 목표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업을 여기 ITQ 자격증은 A 등급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요걸 목표로 잡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를 목표로 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취업하셨을 때 그 업무의 활용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엑셀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수업하게 될 프로그램은 요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0. 자, 우리가 이 스프레드시트 그 프로그램에 버전이 많은데 그 지금 현재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은 2019 버전까지 나와 있거든요. 2019. 근데 아무래도 안정성 면에서 조금 떨어져요. 버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에서는 2010 버전하고 2016 버전을 선택해서 치도록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인 2010 버전을 응시하는 게 여러분들이 뭐 오류나 에러가 걸릴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2010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 버전은 2010 버전에서 메뉴나 기능이 좀 더 추가된 거라 2010 버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2016 버전을 사용하시는 거는 뭐 책을 참고하시거나 하셔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010 버전의 프로그램이 없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메시지를 남겨주시던지 아니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메일 주소를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단톡방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0 버전의 아이콘이 생성이 될 거예요. 얘를 실행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실행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자, 요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의 화면이에요. 그래서 화면의 구성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재가 있는 학생은 교재의 10페이지를 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 10페이지 펴시면 될 것 같아요. 10페이지에 보면 그 엑셀 2010 버전의 화면 구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교재가 없는 학생은 제가 그 강의 교환을 올려드렸어요. 그죠?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강의 교환 올려드렸으니까 그 사이버 캠퍼스에 강의 교환을 내려받아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화면의 제일 상단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 자, 여기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목 표시줄. 그래서 이 파일의 제목을 알려주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통합 문서라고 적혀 있다, 그죠? 자, 이 상태는요 저장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장이 안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컴퓨터가 꺼지게 되면 이 파일은 다시 복구시킬 수 없어요. 복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일을 작업을 하실 때는 기본적인 세팅 끝나고 나면 저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상단의 제목 표시줄에 저장이 똑바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작업을 하시는 게 나중에 혹시나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파일을 찾을 수 있어요. 상단의 제목 표시줄을 보시면 파일 명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왼쪽에 있는 얘네들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 그래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뭐냐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을 표시해서 사용자가 좀 이렇게 빠르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될 게 UI하고 UI가 되겠죠. 자, 얘는요, 저장이에요. 이렇게 디스켓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실행 취소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실행 취소. 그럼 얘는 재실행이에요. 다시 실행했는 상태로 되돌릴 때 쓰는 게 걔예요. 자, 그 다음에 상단에 요 부분을 파일 탭이라고 합니다. 파일 탭. 자, 파일 탭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파일 탭, 홈 탭,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수식 탭, 데이터 탭, 검토 탭, 보기 탭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홈 탭 가세요. 그러면 홈이라는 글씨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삽입 탭 가세요. 그러면 삽입이라는 요 글씨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파일 탭이라고 하고요. 이 각각의 탭에는 각각의 탭에는 이렇게 하위 메뉴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홈 탭이 선택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위 메뉴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하위 메뉴가 있는 이 부분은 리본 메뉴라 그래요. 리본 메뉴. 그래서 이 파일 탭의 안에 하위 메뉴가 그룹으로 다시 나뉩니다. 그래서 클립보드 그룹, 글꼴 그룹,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 그 다음에 이 글꼴 그룹 안에 다시 하위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글꼴이라는 메뉴고요. 얘는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얘는 글꼴 스타일이라 그래요. 글꼴 스타일. 그래서 얘는 진하게고요. 얘는 기울이기, 얘는 밑줄 긋는 거. 그 다음에 얘는 테두리라고 얘기합니다. 테두리. 그 다음에 얘는 채우기. 글자 셀 안에 색깔 채울 때 쓰는 거예요. 얘는 글꼴 3개예요. 이렇게 하위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메뉴에 이렇게 갖다 올리시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기다리시면 이 메뉴가 뭐 하는 애인지 뜹니다. 이렇게. 그죠? 기울임꼴, 굵게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이 메뉴의 이름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파일 탭마다 하위 메뉴가 뭔지 이렇게 클릭하면 요 리본 메뉴가 바뀌는데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이동하셔도 되고요. 리본 메뉴 위에 마우스를 갖다 올리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리본 메뉴 위에 마우스를 그냥 살포시 갖다 얹습니다. 갖다 얹어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시면 이렇게 파일 탭이 이동할 거예요. 혹은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리시면 이렇게 파일 탭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본 메뉴 위에 아무 메뉴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본 메뉴 위에 마우스로 올려두고 휠을 굴리게 되면 파일 탭을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세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름 상자라고 해요. 이름 상자. 자, 이름 상자는 뭐냐면 현재 내 마우스 포인트가 위치한 셀이 어딘가를 나타내는 건데, 셀이 뭐냐면, 자, 요거 한 칸을 셀이라 그래요. 요거 한 칸. 얘를 셀이라고 합니다. 셀. 그러면 내가 여기를 찍었어요. 여기를 마우스로 찍었어. 마우스 포인트로. 그죠? 그러면 이 셀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지. 자, 이 셀의 위치는, 자, 위를 열이라고 합니다. 열. 그러면 2열이 되겠죠. 2열. 그 다음에 왼쪽을 행이라고 해요. 행. 그럼 행은 3행이 된다. 그죠? 그래서 2열에 세 번째 행에 내가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2, 3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지금 마우스 포인트의 위치가 2열의 3행. 여기가 위치가 되고요. 이 위치를 2, 3이라고 표기하는 거를 셀 주소라고 합니다. 셀 주소. 내가 지금 선택한 셀의 주소. 이 셀의 주소가 요 이름 상자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건 언제 유용하냐면, 자,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제 화면에서 제가 어떤 셀을 클릭했는지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여기 이름 상자를 보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내가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찍었는 셀의 위치가 B열의 51번째 행을 클릭하고 있대요. 그러면 B열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51번째 행에 내가 여기를 클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셀이 엑셀의 한 시트의 셀이 무한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셀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택했는 셀을 찾을 때 이용한 게 이 셀 주소, 이 이름 상자를 보시면 찾기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스프레드시트는 계산 활용에 굉장히 뛰어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산식이라든지 계산식을 입력한다든지 혹은 계산식을 틀로 맞춰 놓은 함수를 입력할 수 있는데 요 셀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돼요. 요 셀에다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칸이 작다 보니까 내가 입력해놓은 수식이 다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셀에다가 직접적으로 수식을 입력하셔도 되고 요 상단에다가 계산식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수식 입력줄. 그래서 제가 혹시 수업하다가 자 수식 입력줄 보세요. 그러면 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fx라고 적혀있는 애 있죠. 얘를 함수 마법사라고 합니다. 함수 마법사. 그래서 아직 함수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계속 마법사를 주로 쓸 거예요.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클릭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하게 될 이 부분은 워크시트라고 얘기합니다. 워크시트.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시트. 자, 엑셀은요, 하단에 보시면 요거를 시트 탭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시트 탭이라고 하는데, 시트 탭. 자, 이 시트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요. 옆에 요거 반짝이 모양 있죠? 요게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클릭하면 시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파일 안에 우리는 수십 개의 시트를 만들 수 있어요. 수십 개의 종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가계부라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매일 날짜별로 시트가 달라져야 되겠죠. 1일, 2일, 3일 해서 31장, 31장까지 시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의 파일에 시트가 많아지면 차지하는 용량이 커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파일을 열거나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좀 더 젖어요, 로딩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의 파일 안에 시트를 너무 많이 만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트의 양을 좀 조절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열과 행이 크로스되는 지점이 있어요. 얘가 전체 워크시트를 선택할 때 쓰는 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 워크시트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 아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워크시트가 선택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워크시트가 선택이 돼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학생들이 이거를 조금 착각을 많이 하시던데 여러분 얘는요 셀이에요. 셀. 제가 자, 열 잡으세요 그러는데 이렇게 잡는 학생 있어. 이렇게. 자, 이거는 셀의 영역을 잡은 거지. 이렇게 잡게 되면 이거는 셀의 영역을 잡은 거지. 열이나 행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럼 열이나 행을 잡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B열 잡으세요 그러면 B라는 글씨를 클릭해야 돼요. 요렇게 클릭해야 B열이 잡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행 클릭하세요 그러면 4라는 숫자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행 전체가 잡혀야 돼요. 요게 행을 잡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B열 4행 얘는 셀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수업에 진도 따라올 때 혼자 좀 버벅버벅 거려요. 됐죠? 그래서 열과 행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에 오른쪽 화면 하단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화면 보기거든요. 화면 보기. 그래서 내가 화면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애들. 얘는 이제 내가 지금 보는 화면을 오타나 이런 걸 검증하려면 이 화면이 적으면 오타 검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 화면이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오타 검증하기가 좀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플러스 키를 이렇게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커져요. 보이시죠? 그럼 내가 오타 검증하기가 수월한 거죠. 그러나 이거는 출력물하고는 상관없어요. 인쇄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내가 화면 볼 때만 크게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화면 배율 조절하는 바까지 봤습니다. 봤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본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교재 페이지 15페이지 참고하시면 돼요. 15페이지 참고해서 작업할 거고요. 교재가 없는 학생은 교환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교환에 올려드렸으니까. 그래서 요거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데이터를 입력하고 제목 작성하는 거. 데이터 입력하고 제목 작성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데이터를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하기 전에 설정부터 조금 바꿀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이 굴림이어야 된대요. 그리고 크기는 11포인트여야 된대요. 그 다음에 정렬은 숫자나 회계는 오른쪽으로 정렬시키고 나머지는 가운데로 정렬시켜야 합니다. 그죠? 그럼 요 데이터를 쳐서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 중에서 모든 데이터 서식의 글꼴을 굴림으로 세팅하는 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파일 탭에 가시면 파일 탭에 가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 자, 옵션 가시면 여기에 일반 탭이 있어요. 일반 탭에 보시면 여기 다음 글꼴 사용이라고 해서 본문 글꼴이라고 떠있다 그죠? 본문 글꼴. 얘를 굴림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때 옆에 있는 이 역삼각형의 얘를 콤보 상자라 그래요. 얘를 콤보 상자라고 하거든요. 콤보 상자를 클릭하셔서 찾으셔도 돼요. 근데 얘를 클릭해서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글꼴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요 본문 글꼴이라는 글씨를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이렇게 긁어요. 이거를 드래그라고 얘기합니다. 드래그해서 긁어서 굴이라고 치시면 굴 혹은 굴림이라는 글씨를 다 치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뭐라 그러냐면 표준 글꼴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떠요. 왜냐하면 대부분 엑셀 프로그램의 표준 글꼴은 보다시피 맑은 고딕이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팅되어 있는 값을 제가 지금 바꾼 거예요. 기본 값을. 그래서 표준 글꼴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한 글꼴을 사용하려면 엑셀을 종료한 후에 다시 실행을 합니다. 그럼 확인 누르시고 이 엑셀 프로그램을 끄셨다가 다시 실행시켜 주셔야 돼요. 다시 실행시키시면 여기에 기본 글꼴이 굴림으로 돌아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엑셀 프로그램의 기본 표준 글꼴을 이 글꼴 자체를 변경하려면 파일 탭에 옵션이라는 메뉴에 가서 요 일반 탭에서 변경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변경하셨다면 엑셀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재부팅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핸드폰 업데이트 되고 나면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잖아요. 그죠?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껐다가 다시 재부팅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 옵션 들어왔는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자, 여기 저장이라는 메뉴 있어요. 저장이라는 메뉴. 자, 저장이라는 메뉴 가시면 여기에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10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지금 통합 문서 1이라는 파일 상태에서는 저장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데이터가 날아가면 복구를 못 시켜요. 근데 내가 최초로 얘를 저장을 했어. 파일을 저장을 했어. 파일을 저장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얘가 10분마다 자동으로 저장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저장을 마지막으로 저장했는 시점부터 10분 사이의 데이터만 날아가는 거죠. 그럼 나는 10분치의 데이터만 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자동 복구 저장 간격을 줄이면 그러면 그만큼 날아가는 데이터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거나 했을 때. 그죠? 대신에 좀 수시로 저장하는 간격이, 그러니까 엑셀이 알아서
수시로 저장하는 간격이 줄어들어서 자주 저장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얘를 5분으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5분마다 내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엑셀이 자동으로 저장시켜 주거든요. 5분으로 세팅하시고 확인 눌러줄게요. 자, 1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1차시 수업에서 수업했는 내용들, 이제 이 엑셀 화면을 보면서 주요한 명칭들, 기본이에요, 기본. 명칭을, 암기가 안 되는 학생들은 사실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원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명칭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진도를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명칭을 좀 간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명칭을 숙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칭 숙지와 지금 제가 있는 이런 파일의 옵션 기능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퀴즈로 학습 활동을 제시할 테니까 그걸 풀어보면서 화면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1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